안녕하세요. 룡 기사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동영상 몇 개를 올리게 됩니다. 원래 이 시간 오후 8시 20분이거든요. 이 시간쯤이면 한창 대리콜이 들어올 때입니다. 대리기사분들 저 포함해서 한창 바쁘게 움직일 시간이고 분주할 텐데 제 방에 꼭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감기 걸린 거는 두 번째로 치고 웬만하게 아프지 않으면 저는 일주일에 일요일 콜이 제일 없으니까 일요일만 쉬고 주 6일을 무조건 일을 나갑니다. 비가 웬만큼 와도 저는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로하셔가지고 합병증이 있는 데다 대고 대상포진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사실 저번 주 수요일날 익산에 그니까 원광대학교 병원이라고 하죠. 병원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내일쯤 빨리 퇴원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래서 내일쯤 퇴원을 하시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한 5일, 6일 동안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간병을 하셨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반려견 두부가 있습니다. 말티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지금 입양한 지 2년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2년 3개월 정도인데 제가 이 아이를 입양을 받을 때 뭐라 할까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몸도 안 좋고 분리불안증도 엄청 심해가지고 이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밤에 입양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치아도 많이 상태가 안 좋고 여튼 이래저래 많이 아픈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를 주인으로 알고 저를 따르는데, 저가 없으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저가 일을 하게 되면은 대리일이 아니었죠. 그때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현관에서 저를 제가 올 때까지 꼬그리고 움츠리고 기다리는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갈 때에는 지금 제가 원룸에 있는데 강아지가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기 전 어머님 댁에 들려서 강아지를 이제 어머님께 맡기고 이제 그 날을 새는 거죠. 강아지는 이제 지금은 어머님 집에 데려다 놓으면은 어머님도 제가 거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십니다. 강아지가 아플까봐. 그러면 또 제가 아플까봐. 여러분은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지 않는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은 키우면 그냥 자기 자식,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지금 자식이 있다면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만큼 크기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식이죠. 저한테는 딸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딸 하고 아니면 두부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대리운전 기사 얘기를 하려다가 어떻게 강아지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반려견을 키울 수가 있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구를 했다네요. 미국 서양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좀 더 발달돼 있죠. 기르는 그 문화가 더 발달돼 있는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견이 그 이제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말티즈는 보통 한 평균 한 15년 정도가 기본 수명이라고 하는데 키우던 반려견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보통 이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간다 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데 그 서양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제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키우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아픔의 크기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했는지 모르는데 그 자기 자식,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자기 자식이 먼저 부모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님에게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만큼의 크기라고 합니다. 즉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애정도 자식을 대하는 만큼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반려견, 저희 강아지는 순합니다. 짖지도 않습니다. 저희 딸은. 그러면 뭐 그냥 며칠 정도는 그냥 방에 두고 일 나가면 되지 않나, 게으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뭐랄까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그런데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은 작은 접촉사고라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대리운전 일인데 이 아이를 나의 자식 같은 아이가 아픈데 내가 일을 나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일이 손에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겠죠. 근데 그 일이 운전을 하는 일이 된다면은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할 때는 정말 앞에만 보고 운전만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위반하는 것도 안 하게끔 해야 하려면은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고 손님 어떨 때는 손님 케어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내 아이가 지금 집에 잘 있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사고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이제 손님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 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까지라면은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원래 쉰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5일을 일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제 속이 말이 아니겠죠. 원래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뭐 월차를 쓰던가 연차를 쓰던가 해서 이렇게 해서 쉬면서 그래도 월급은 기본적인 월급은 나올 텐데 제가 이 대리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이게 수입이 그날이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점이 있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됩니다. 1,000원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중간에 뭐 팁 같은 것이 뭐 2, 3천 원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의 소중함 그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7시에 일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을 당겼습니다. 아, 6시 정도, 6시 안에는 제가 일을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외코를 빨리 탈 수 있고, 그리고 시외코를 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바로 또 이쪽으로 익산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저에게는 조금 더 다른 기사님들 보통 한 7시에 출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시 안에 요즘은 출근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6시에 출근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칭 지금 일본 불매운동하고 있죠. 일본말 쓰면 안 된대. 아다리가 일본 말인가요? 아다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가면은 딱딱딱 떨어지는 거. 어,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 아, 좀 그렇네요. 아다리. 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네, 찰싹 이게 맞지 않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익산은 못 돌아옵니다. 전주나 군산으로 가면 아침 첫 버스 타고 이제 익산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것에 좀 비중이 많은 게 한 달 수입 거기에 대한 그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봤습니다. 예, 한 유튜버 분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이면 6월 한 달 수입을 딱 수기로 적은 게 아니고 저희 어플 앱을 보면은 딱 날짜를 1일에서 말일까지 치고 그다음에는 총 수익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외 구간이면 20%가 빠지고 시내 구간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빠진 금액 그걸 빼면 뭐 한 달 수입이 나오겠죠. 그 어플을 보통 사용하는 게 저는 이제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플마다 다 모든 게 정산이 이렇게 보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플 그 3개를 더하면 한 달 수입이 되겠죠. 에,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리기사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리기사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그것에 먼저 발을 디디고 그것에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겪은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리회사 가갖고 아무 대리회사나 가가지고 어떤 앱을 쓰는지도 모르는 회사 가가지고 등록하고 바로 보험비 내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앱은 콜이 안 들어오는 앱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맨땅에 헤딩한 거죠. 그런 부분 그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각 어플이 있는데 공통적인 어플도 있겠지만은 경기도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쓰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어플이 제가 맨 처음에 가입했던 건데 그 어플이 그렇게 콜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가입하고 나서 들었습니다. 여하튼 보험비는 냈고 한 달치 보험비는 냈고 하니까 이제 여하튼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플을 썼는데 정말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인지라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2달째 되니까 전북은 아마 그 앱이 어플이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플을 3개를 씁니다. 3개를 쓰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 앱을 쓸 때 이제 한 앱당 보험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보험을 두 개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앱 어플은 세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대해서 딱딱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지역마다도 다르고 이 지역에는 이게 많고 저 지역엔 또 저게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세 개를 쓰는데 보험을 두 개를 보험비를 내는 거는 하나의 어플 하나가 연동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 어플은 그냥 하루에 이제 관리비라고 해갖고 보통 이제 어플마다 500원씩 차감이 되는데 이 어플은 그 관리비만 하루에 500원이면 한 달에 15,0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상 계좌에서 이제 돈이 넣어놓은 계좌에서 500원씩 이제 하루에 이렇게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돈을 넣어놔야겠죠. 마이너스가 되면은 배차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험을 내고 있는 7만원짜리 어플에 어떻게 앱은 어플은 다른데 보험의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어플은 보험비를 안 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매일매일 빠져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500원씩 30일이면 1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15,000원이 매달 10일날 이제 가상계좌에 있으면 빠져나가죠. 어플당 다 따로 가상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보험은 하나는 6만원, 하나는 7만원, 도합 한 달에 13만원은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라고 해야죠. 한 달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비용 13만원에 어플 지금 3개 쓰고 있죠. 3개당 하나당 하루에 500원씩 차감. 근데 제가 하나 쓴 어플은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에서 이거를 분할해 가지고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A, B로 분할을 해서 그 어플은 하루에 500원씩 두 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달에 500원씩 이면 하루에 1,000원, 3만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어플이 이제 15,000원씩 나가게 되면은 6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리 운전을 함으로써 대리운전에 대해서 대리운전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상비는 딱 정해진 거는 보험료 13만원, 어플 이용료 6만원, 그 16만원인데 그게 또 딱히 16만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500원은 그 어플 만든 그 이제 그 개발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겠죠. 근데 저희가 돈을 이제 가상계좌에 넣어놔야지 저희는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대리보험료가 저는 20일날 하고 25일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모든 기사들이 어플을 한 두세 개씩 쓰는데 막 한 곳에 막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넣어놓지 않고 저는 보통 많이 놔야 3만원, 적게 놓으면 한 2만원 선에 뒀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코인 떨어지면은 뭐 저 통장에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거고. 이상하게, 그리고 이거는 콜센터 저번에 직원께 코인이 입금을 했는데 입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 관련해 갖고 좀 웃기는 얘기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이 가상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세 개를 쓰고 있는데 희한하게 많이 넣어놓은 어플은 그날 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콜 수는 있는데 저가 그 콜을 못합니다. 콜이 그렇게 배정이 그렇게 잘 안됩니다. 진짜 모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콜센터 이제 여직원분이 있죠. 전화 받는 여직원분이 웃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7만원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한 앱 어플당 가상계좌에 7만원을 넣으면 돈이 그대로 7만원이 입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00원이나 20,000원을 넣게 되면은 또 거기서 300원이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당연히 앱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그래서 10,000원을 입금하면은 입금액은 9,70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0원을 입금하면은 19,700원이 됩니다. 30,000원을 입금하면 29,700원이 됩니다. 이것도 300원이라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 같지만은, 코인은 보면은 대리기사분들 보면은 그날 그러니까 대리를 일을 거의 못했다 치지 않으면은 거의 매일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300원씩 그렇게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차감이 된다면은, 그것도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것도 정말 아깝게 느껴집니다. 아, 우선 이제 얘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다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가 깁니다. 저의 동영상을 보시다가 한 3분 보시다가 그냥 다 꺼버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그 한 달 수입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제 보통 보면 뭐 400 나오고 이제 400만 원이라는 거죠. 뭐 500 나오고 라고, 뭐 수수료 빼고 어플 3개 다 해서 수입이 한 달치 딱 해갖고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제 다시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달 수입이 이만큼이 됩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거짓일 수는 없죠. 자동적으로 이게 전산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마이너스 할 거는 뭐 보험비, 그리고 뭐 수수료, 그렇게 해서 돈 20만 원 나간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습니다. 일한 시간이 저는 12시간이 넘어갑니다. 보통 12시간이 넘어가고, 최대한 집에 늦게 도착하면 어차피 늦게 도착하면 그때는 일한 시간이 아니지만, 그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는 됩니다. 길어지면 그때는 해롱해롱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리를 뛰는 데다 제 차를 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손님 이제 배차를 끝내고 제 차에 타면은 이 운전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대리 기사를 하실 분들 이제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이게 심적으로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받는 게 아닙니다.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튼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차로 돌아오게 되면은 긴장이 팍 풀려버립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거기다 대고 최대 15시간을 돈 뜨고 있었다 생각하면은, 제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 그때 이제 그 먹자골목, 제 차를 처음으로 놓은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 어머님 집, 강아지를 데리러 가야 하니까, 강아지를 데리러 갈 때 거기까지 시간은 불과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차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시간 동안에 사고가 몇 번 날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장이 풀리고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시야도 가려지는 것 같고, 아침인데도 저녁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미러도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잘 봐야 하는데 안 보이게 되고, 가장 그때가 위험한 시간일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일을 딱 끝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무슨 볼 일이 있으시면은, 부모님은 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 차를 이제 조금 사용하시려고 이제 하시죠. 그 운전 당연히 제가 해야 하고요. 근데 제가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시간에 몇 번 위험할 뻔 했던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께 2차 사정을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우리 딸 데리러 오는 시간에 그때는 어머님께 바로 차를 이용하지 말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오후에 시간 제가 조금 자고 나서 그때 그냥 조금 시간을 맞춰서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어, 그 유튜버에 보면은 그 보통 뭐 400, 뭐 제목만 하나만 봤습니다. 보니까 한 달 수익이 그러니까 수수료 빼고 나니까 한 것은 400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6월 한 달 수입이. 그리고 다른 거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이렇게 쭉 봤는데 뭐 한 달에 뭐 만들기. 그러니까 보통 뭐 400 이상은 그렇게 제목이 뜨더라고요. 근데 참 이제 저도 9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대리기사 일에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대리기사 일을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도움을 좀 많이 얻고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고자 해서 그런 수익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유튜버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뭐 수익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유익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뭐 깊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깊이 하라고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저는 택시기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이동하는 거리에 시간이 있을 때 보면은 요즘 젊은 분들도 30대 분들도 택시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택시가 운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우스갯소리 반 농담 진담 반으로 택시는 정말 운수업이다. 어, 그 운수업이 운반하는, 그러니까 손님을 이렇게 운송하는 운수업이 아니라 정말 운때가 맞아야 하는 운수업이다라는 말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합니다. 전 똑같이 대리기사님들의 일에 대해서도 대리기사는 운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한 40%, 많게는 날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쩔 때는 거의 좀 50%의 운이 맞아야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수업, 자꾸 일본말을 쓰게 되네요. 운수업 그 운이 맞아야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딱 손님을 모셨는데, 보통 이 손님을 모시게 되면은 익산에서 전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외권은 익산에서 그냥 전주 이렇게 뜹니다. 전주 이제 어디 무슨 동 이렇게 뭐 상세하게 뜨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배차 받으면은 손님께서 이제 내가 배차 코를 누르면 손님을 만나서 이제 모실 때 어디로 가시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화동요라고 하면은 엄청 큽니다. 평화동이 물론 맛집도 있습니다만
가다 보면은 여기 교도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배차를 잡았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아지가 갑자기 침대를 아니 계단을 이렇게 긁네요. 방금 제가 몸이 안 좋아도 방금 산책을 시키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아이 두부야, 두부야, 왜 그래? 아빠 말 까먹었잖아. 왜 그래? 먹어볼 만이야. 응?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를 뛸 때는 무슨 동이라고 나온다면 각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 그러면은 이 뭐 도시도 이 번화가라는 동이 있고, 조금 낙후되고 아직 발전이 안 된 곳이 있고, 발전이 됐는데 이것이 발전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이렇게 혼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이제 손님을 모시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 전주 가시죠? 라고 했을 때, 전주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평화동, 무슨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뭐 이제 아파트가 없으면 이제 번지를 대십니다. 어차피 이제 티맵으로 이제 찍고 가는 거니까 가는 건데, 이게 말이 평화동이지, 이게 가다 보면은 오질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운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이 참 희한하게도 이 갈 때 손님한테 어떻게 그 싫은 대접을 하겠습니까? 여튼 돈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신다고 콜은 받았는데 콜센터에다가 손님 여기 가신다고 못 모시겠다고 전화하면은 좋아할 콜센터 직원들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동안에 제가 손님 모시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모시러 갈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지체하고 나서 그때 다 콜 취소해 주십시오 한다면은 욕하시겠죠. 좀 욕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평화동 번지를 되면은 가다 보면 도시는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농가 이제 밭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맵대로 보면서 머리가 조금 새하얘집니다. 빠져나올 거를 생각해야죠, 이제. 택시는 절대 안 탑니다. 이게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진짜 돈의 가치를, 진짜 이건 장점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되어가지고 정말 웬만하면 택시 기본 요금 나오는 것도 안 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입니다. 기본 요금 정도 나올 거면은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번화가로 빨리 한 콜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미련한 게 한 3km 되면은 그걸 걷습니다. 그 3km 걸으면 30분 이상 걸려요. 손님 모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터벅터벅 걷고 이제 옆에는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다니니까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루에 이제 걷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속으로는 이제 지금 한창 피크 시간인데 속이 좀 찹찹하죠. 근데 갑자기, 물론 이제 앱은 어플은 다 켜놓고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 하나를 씁니다. 어플 스티커라고, 그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은 어플 스티커라고 있는데, 그거를 다운받으면은 이 제가 쓰는 앱 3개, 이거를 바탕화면에 이렇게 희미하게 해갖고 이 3개를 3개가 깔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하나 누르면, 이거 누르면 바로 이게 뜨고, 이걸 누르면 바로 이게 뜨고 해서 3개를 그냥 거의 동시에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휴대폰 하나 쓴 것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리기사님들 보면 막 2개 막 이렇게 대부분 갖고 다니시는데 왜 어플 스티커를 모르신가? 라고. 저도 사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원래는 보험을 시작할 때 한 곳만 냈습니다. 7만 원을. 근데 나중에
어떤 이제 어플 회사들 간에 무슨 다툼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대리 회사 지사장들 간에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가, 이 7만 원만 내서 한 어플을 쓰던 중에 이 어플 안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들의 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그냥 반절이라고 칩시다. 50%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어플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딱 7만 원만 냈고, 한 달 보험료 7만 원만 냈고, 뭐 이제 뭐 하루에 뭐 500원씩 차감되는 거 1000원 차감됐죠. 이제 하나를 분할을 했으니까 그것만 내서 이제 10만 원 내면 끝나는 건데, 이 어느 순간 공지가 딱 떴죠. 그러니까 다른 어플을 쓴다고 이제 몇 개의 이제 대리 회사들이, 근데 이거를 안 쓰자니 정말 이것이 빠져나간 숫자가, 그러니까 뭐 10%나 20%나 된다면 안 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 빠져나가고 나서 기존에 있는 어플의 이 콜수가 상당히 줄은 거예요. 줄고, 이거 이 어플만 쓰다가는 이거 먼저도 못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새로 빠져나온 그 회사들이 쓴 어플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또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답니다. 거기가 이제 7만 원이었죠. 빠져나온 데가 기존에 내는 곳은 6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지금 보험료가 7만 원 내던 것을 13만 원을 낸 지 지금 꽤 됩니다. 대리기사들 피 부는 거죠. 한 달에 6만 원씩이면 6만 원이 어딥니까? 원래 7만 원만 돼도 되는 것을 13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대리기사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짬짬이 써 나갔는데, 거기를 쓰지 않으면은 돈벌이가 되지가 않으니까 우선 보험료는 빠지니까요. 거기를 쓰게 되면은 보험료 안 빠지면 어떻게 거기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셉니다. 어문 길로 논두렁으로 셉니다. 대리 운전이, 이게 반은 거진 50%는 운수, 즉 운수업이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평화동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논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그냥 산까지 보이면서 걸어 나오는데 막 들리는 소리는 막 어디 오지에 막 초가집 하나 있는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그냥 강아지만 그냥 치서댔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막 이를 악물고 빨리빨리 가자라고 걸어오는 와중에도 희한하게 어떤 때는 콜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500m 반경에다 놓는다고 기존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님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5, 6분 안에 손님께 콜을 이제 배차를 제가 이제 딱 받으면 5분, 5, 6분 정도 안에 가기 위해서 500m에 놓는다고 했는데, 실상 그때는 반경 1km에 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콜을 그러니까 대리를 콜센터에 전화해서 거기서 이제 손님이 콜을 신청해도 거긴 대리기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강아지만 짖는 곳에 대리기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그 대리기사 콜을 잡아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콜센터에 아무리 전화해도 콜센터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거일 겁니다. 전주는 기본이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손님 한 2,000원, 3,000원 올려보시죠 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근데 시내, 그러니까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한 2, 3km 정도, 1, 2km 정도 벗어난 지역이 통합니다. 대리기사님들이 만원에서, 아니면 한 5,000원까지 진짜 올려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대리기사님들이 그때 이제 딱 보면은 크지 않습니까? 대리기사한테는 500원, 100원, 1,000원 더 큽니다. 그러면은 대리기사님들이 이제 바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대리를 이제 이렇게 콜센터에 연결을 해서, 대리가 안 잡힐 때는 콜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리를 빨리 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지에서는 돈을 5,000원을 올려도 기사가 오질 않죠. 기사 거기 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 거리면 키보드 기사도 안 옵니다.
만약에 온다면은 한 2만원 부르면 2인 1조가 오겠습니다. 그래도 기름값은 빠질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사람은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논두렁 밭두렁이어도 집에서도 보통 이 대리기사를 하다 보면은 꼭 술집, 호프집, 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런 데서만 콜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외로 아파트, 그러니까 집에서 또 대리 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집안에서 이제 삼삼오오 이제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약주 한잔 하시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요즘은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두 잔만 마셔도 대부분 대리를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대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시골에서도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뭐 맥주 양주도 아니더라도 뭐 막걸리라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막걸리도 알코올인데 시골 사람들도 의식이 많이 껴 있습니다. 대리 부르시죠. 한 잔만 드셨어도. 근데 대리가 안 오는 것이 문제죠. 돈을 올려도. 근데 희한하게 체념을 하고 이제 법회 법칙이죠. 아유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면서 한 3km는 걸어 나가야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얻을 때는 띠또 소리가 납니다. 이 배차가 이제 솔직히 이제 시내 그렇게 시골이면은 저 배차 반경을 이제 하나 앱을 두 개로 분할해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를 500m로 놓고 하나는 한 1.5km도 놓습니다. 어쩔 때에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1km 안에도 놓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뭐 대리 기사가 있을 리도 없고 경쟁을 할 구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km 안에 났는데 거기 나옵니다. 손님과의 거리가 한 890m 하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자동 배차가 뜨겠죠. 뜨면은 딱 이제 해서 배차 누르고 나서 손님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제 원칙은 5분 안에 가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이제 손님도 뭐 대리가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중히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략 몇 미터 되는데 빨리 가도 제가 지금 한 8, 9분 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조심히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분도 급하시니까 될 수 있나 8, 9분 안에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8, 9분이면 한 빨리 가도 한 900m인데 될 텐데 논두렁 밭두렁 좀 더 걸리죠. 일반 도로가 아니니까 또 어둡고 조심히 오십시오 그럽니다.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은 이 손님 괜찮은 손님이구나, 더 빨리 모셔야겠다, 더 빨리 갑니다. 벌써 오셨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가 맞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체념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데 딱 맞아가지고 콜비도 원래 10,000원인데 한 12,000원, 15,000원까지 부른 상태에서 그것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덜어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속으로 땡 잡았다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도권이 수수료가 보니까 20%가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2만원, 그러니까 시외 구간 말씀드렸듯이 2만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20%입니다. 2만원이 되면 수수료는 4,000원이 저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3만원이 되면 6,000원이 빠져나가고, 곱하기 이제 2만 하면 0.2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그 장거리, 정말 장거리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거는 비추천하고 싶은데 그 나중에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가 떴다 하면은 제가 이제 8만원을 갖고 대리 회사 이제 콜을 요청해 갖고 이제 한 대리 회사, 저희가 배차 잡을 때까지는 저희는 어떤 회사인지를 모릅니다. 딱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손님을 모시겠다 배차를 눌러야지 그때야 이게 어디 대리 회사라고가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10만 원대를 잡으면 20%니까 그 대리회사에서는 2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저는 8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정도 거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전북에서 충남권까지, 충남은 벗어납니다. 경기도 조금 가까운 지역이면 가까운 지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부산 같은데 그런 데가 조금 오히려 대리비가 단가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리기사 수익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의 한 달 수익이 보니까 한 450, 그러니까 500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대리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리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없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은 대리기사의 한 달 수입은 다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뭐 미혼인 남성이 뭐 여성 부인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대리기사는 낮에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조금 더 자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대학생인데 뭐 어학연수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낮에는 이제 뭐 편의점에서 잠깐 일을 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부가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리운전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어학연수를 가면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필요한 돈, 거기에서 써야 할 돈이 이제 딱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이제 뭐 반년을 어학연수를 간다, 1년을 갔다 온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한 달에 이만큼씩 벌어서 뭐 1년을 모아서